2분기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좋았어요. 전기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철강 가격이 조금 고개를 쳐들어서 그렇습니다. 코브라 머리 들듯이 철강 가격이 고개를 쳐들어서 그래요. 철강 가격이 고개를 쳐들었다는 것은 원재료 투기, 철광석을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녹여 가지고 철근, 후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철강 스프레드가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뭐 죽을 수가 있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분모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뭐 지수까지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게 밀려버렸는데 좀 그냥 좀 뭐랄까요, 좀 2차 전지를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보면은 사실 뭐 크게 얘기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고 순환 주기가 기본적으로 도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바로 요이 땅하고 지금부터 해서 업황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금리 상태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금리 딸랑 한 번 인하한다고 해서 전기차 그 비싼 전기차 막 사들어가지 않고요. 전기차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전기차 화재건이 나와가지고 또 짜증나게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나 결국에는 전기차로 저는 가는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전기차 때문에 주가가 사실 못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전기차 쪽이 일단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이제 횡보만 해줘도 주가는 지금보다도 한참 뭐 한 20-30% 30-40% 위에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마당일 텐데 철강 가격만 하면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답답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PBR이 0.47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2년에 2023년 뭐 이렇게 가면서 2023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분출했는데 2차 전지 테마로 엮이면서 2차 전지가 이제 테마라기보다 주도주였죠. 그러다 이제 주가가 상승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요 0.4배 때 있었거든요. 여기에 PBR이 0.4배 때 있었다고. 그래 0.47배요. 근데 퍼 같은 경우는 뭐 3배, 7배 있다가 이제 13배. 여전히 뭐 퍼는 좀 비쌉니다. 이제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PBR 기준으로 0.47배니까 과거 수준으로 회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갖고 요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가 중국에서 이제 7월달에 전기차 같은 경우가 내연기관차보다 판매량이 전기차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중국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밀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아주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미국도 일부 팔리고 있지만 다른 데는 다 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은 PBR 0.4배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것도 없어요. 근데 올라갈 것도 별로 없어. 이게 이제 좀 문제죠. 철강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나을 수가 있는데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항상 기초 소재 쪽이 먼저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도 뭐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 나갈 거 아닙니까? 뭐 9월달 우리나라는 한 미국에서 한 9월달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한 10월달에 인하한다든지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 서서히 이제 기대 심리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아니겠나. 그러면 그 전에는 뭐 마땅하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요번에 이제 그 반등 나올 때조차도 반등 딱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또 리비안이라고, 미국의 리비안이 실적 발표했는데 개차반으로 실적 발표하고 하면 저 모멘텀이 더 약화돼 버린 거니까 그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라 유럽,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조차도 전기차 일변도로 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근데 요거 도요타도 이제 하이브리드 일본 차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중국처럼 이렇게 뭐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이제 좀 더디게 좀 진행될 소지가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때도 좀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고 이제 그 워낙에 작년에 분출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요 자리에서 좀 지탱이 됐다가 이렇게 좀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밑으로 좀 쳐져 버렸잖아요. 쳐져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주가는 이제 요 자리까지는 금방 또 올라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그만 어떤 모멘텀이 발생되면 금방 요 자리는 또 올라와요. 지금 PBR 뭐 0.4배 수준이 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로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제 모멘텀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 탄력이 없어서 그러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요런 애들은 사실은 이제 좀 비싸지 않습니까? 어떤 내구재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또 비싼 축이 이제 자동차 쪽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기니까 자동차주가 뭐 실적 발표하고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전기차라고 해서 전기차는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니까 이제 좀 주가는 많이 빠졌다 해도 이제 올라갈 힘이 좀 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이제 PBR 수준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크게 뭐 빠질 것도 없고, 뭐 지금 역배열 상태,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이런 것을 이제 역배열 상태라고 하거든요. 중장기선이 위에 있고 단기선일수록 밑에 있고, 주가가 아주 매가리가 없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가 이미 이제 균등 간격으로 다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까지 이제 거의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타당하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2분기 저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이제 그 어떤 철강 가격이 조금씩 미세하게 꺼지는 초롱불, 다시 이제 그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불은 계속 붙어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3분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온 얘기들 보면 3분기의 저점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저점이라는 게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3분기가 진행 중이잖아요. 7월 달이 지나갔고 이제 8월 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8월 10일이니까요. 뭐 거의 뭐 3분기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요 3분기의 실적을 저점 찍고 올라간다는 어떤 시그널들이 없기 때문에, 그죠? 최근에 리튬 가격도 계속 하락 일변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뭐 회복에 기대만 있다 뿐이지 회복을 할 거라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뭐 미국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보다. 사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래도 지금은 침체 국면에 있지만은 앞으로는 조금씩 좋아지겠구나 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좀 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 그 주가가
이제 뭐 안 갈 것 같이 뭐 이렇게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또 돌고 돌아서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면은 여기 이제 막 우리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제 흘러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뭐 쭉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이게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렇게 매물이 소화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저걸 이제 매물을 저렇게 소화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나 보면은 이제 돌파 후에 힘들어 가지고 매물 잡아먹느라고 힘들어 가지고 또 쉬고 또 올라가다가 또 매물 잡아먹고 힘들어 가서 쉬고 이런 형태들이 나올 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40만원 45만원 라인 50만원 초반 이렇게 좀 찍어 놨는데 뭐 이런 형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32만 5천원 라인인데 주가는 뭐 가긴 가겠습니까?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 한 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잘 팔리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은 금리 인하를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본 상승을 좀 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게 금리 수준이 집을 구매할 때도 그러고요. 부동산이 화랑을 보일 때도 그러고 이런 초고가 제품이든 어떤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집담으로 또 비싼 게 이제 자동차 아닙니까? 보통 가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그 크로스되는 자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좀 떨어져야 돼요.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떨어지는 자리에 오면은 이제 이쪽에가 확실히 좀 분위기가 개선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2.5%다. 그러면 2.5% 이하로 떨어져야 돈이 은행에 있는 돈이 주식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이런 이제 할부 금융을 통해서 자동차도 구매하고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아직은 좀 사실은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재고순환 주기는 우리가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재고순환 주기가 키친파동이라 해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3년을 얘기합니다. 지금 작년에 분출한 이후에 작년 7월 달에 분출한 이후에 1년 남짓 지났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갑자기 이제 고금리로 왔기 때문에 미국이 특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특히 미국이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완만하게 좀 점점 진행이 될수록 이제 한 차례 해갖고는 안 되고요. 내가 볼 때 뭐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3% 이하로 물가 상승률은 그거보다 더 낮죠. 근데 3%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래도 모종의 변화가 조금씩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잖아요. 집도 먼저 이제 좀 빠지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는데 그 시기에는 부동산이 활성화는 안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돈이 싸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가 점점 확대가 될 때 이쪽에 확 불이 붙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돈의 흐름은 그렇게 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역사적인 저점 수준의 PBR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진득하게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진득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이제 찍어놓은 자리들 체크하시면서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